자, 오늘은 돌프 회로이론 9판인가요? 9판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 3장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2-4번 문제를 보면은, 자, 일단은 회로 문제를 풀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일단은 그라운드를 잡아서 기준을 만들어줘야 돼요. 기준을 만들어주면 여기를 0V라고 하고, 잘 안 보이죠? 그러면 빨간색으로 할까요? 0V, 0V. 여기는 12V가 되겠죠? 여기에서 전압을 받았으니까. 이제 V는 IR을 통해서 간단하게 I는 R분의 V라는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6Ω에 걸린 전류를 구해보면은 6Ω의 경우 어떻게 되죠? 6분의 12V가 걸렸잖아요. 12는 2A가 될 겁니다. 그러면 2A가 이제 헷갈리는 거는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예요. 위 또는 아래. 결론부터 말하면 요놈은 아래로 흐릅니다. 왜냐면은 자, 전류는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어떨 때? 소자라 그러나요? 소자? 일 때 이렇게 흐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항이 있겠죠? 아까 전처럼 12, 0, 12, 0, 그리고 6, 5일 때 전류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2A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공급 소자라고 하나요? 전압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볼 수 있었던 12V가 있죠. 여기가 0이고 여기 12V일 때 전류는 이렇게 흐릅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 사실 전원은 요런 전류 전원, 전압 전원, 종속 전류 전원도 됐고 전고속 전압 전원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소모를 할 수가 있어요. 소모가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항상 무조건 공급 소자라고 전원 소자는 소자이고 소모 소자라고 저항이라고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회로이론에서 저항은 소모 소자가 맞는데 실제로는 저항이 전력을 공급할 수도 있어요.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근데 회로이론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됩니다. 다 지우고, 자, 그러면 2A가 이 방향으로 흐른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3A가 오른쪽으로 흐른다는 전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3A가 흐르죠. 여기랑 여기는 어떻게 되든지 이쪽으로는 다시 3A가 흐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는 전류와 저항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 걸린 이 9옴 저항에 걸린 전압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9 곱하기 3은 27V. 27V가 걸리는데 전력을 소모할 때는 전류가 어떻게 흐른다고 했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러면 높은 곳이 이쪽이니까 여기가 27V가 되겠죠. 이 사이에 여기도 27V가 될 거고요. 네. 그러면 여기 27V인데 전원 있죠? 20V짜리. 그러니까 여기는 47V가 될 거고 47V. 그러면 이 5옴에 걸리는 전압은 20V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또 전류를 구할 수 있어요. 전류는 뭐죠? 저항 분의 전압이니까 4A. 저항에서는 소모하는 곳에서는 어떻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4A가 흐르겠습니다. 이제 전력을 구할 건데 전력은 어떻게 구하냐? 간단하게 전압 곱하기 전류 입니다. 이놈은 뭐죠? VI죠? VI. 근데 V는 또 IR이니까 I 제곱 R. 이놈은 R분의 V 제곱. 다양하게 쓸 수 있겠죠. 이제 답을 적어 봅시다. 자, 6옴에서의 전력은 어떻게 되죠? 6옴에서 전력은 VI니까 12V 곱하기 2 해주면 24W를 사용하는 거고요. 소모하는 거고요. 전부 소모입니다. 소모. 그리고 9옴에서는 27 곱하기 3은 81W. 5옴에서 20 곱하기 4는 80W를 사용했겠네요. 네, 답을 확인해 보면은 네, 맞습니다. 그리고 3.3-4는 제가 또 올려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3.3-8을 보면은 종속 전류원에 제공되는 전력을 구해달라고 나와 있어요. 종속 전류원은 말 그대로 VA에 종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의 전압에 의해서 여기에 전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면 문제를 풀어 볼게요. 항상 기준점을 잡고 빨간색으로 쓸까요? 기준점을 잡고 240V 이렇게 되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가운데 줄의 VA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전압 분배 법칙 어떻게 사용하죠? 각 저항들을 더한 다음에 우리가 알고 싶은 볼트를 지닌 저항을 곱하고 총 저항, 걸려지는 총 저항을 곱해주면은 됩니다. 분모는 120이 되죠. 120 곱하기 240 하면은 2가 되고
2 곱하기 20 해주면 40V예요. 요거가 어떤 거라고요? VA. 그러면 IA를 구할 수 있죠. IA는 40 곱하기 0.4는 16 암페어가 될 거고요. 전력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전력은 VI. 그러면 V가 240 곱하기 16을 해주면요, 3840이 되겠네요. 와트가 되죠? 전력이니까. 맞나요? 잠시만요. 8번이니까 네, 맞네요. 그리고 3.4-8번을 풀어볼게요.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그냥 그려보자 한번. 자, A에서 두 갈래로 나뉘죠. 여기 두 갈래로 나뉘어서 하나는 85이 되고요, 하나는 쭉 가서 두 갈래로 나뉩니다. 그래서 여기 45이 되고, 하나는 일단 냅둘게요. 그러면 이 45에서 나온 애랑 다시 이렇게 가서 45에서 이렇게 나오는 애랑 85에서 이렇게 나오는 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 놈이 다시 45에서 나오는 다른 길이랑 만나고요. 그리고 이제 85이 있죠. 그리고 B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6mA 플러스 마이너스 V. 이렇게 됐을 때 전류는요, 저항이 있는 곳이랑 없는 곳이 있으면요, 죄송합니다. 없는 곳이 있으면 이쪽으로 없는 곳을 통해서 가죠. 여기에서도 저항 없는 곳으로 가서 결국에는 모든 전류 6mA가 85만 지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V는 어떻게 구하죠? 85, 6 곱하기 6이 아니죠. 1000분의 6인데 6m이라고 칠게요. m은 1000분의 1. 6m 곱하기 80 해주면 480 mV가 될 겁니다. 네, 됐고요. 얘도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그림을 그리지 않고 풀어보면은요, B에서 세 갈래로 나뉘니까 병렬 연결이고요. 첫 번째 갈래부터 볼게요. 그러면 6옴, 2옴이니까 8옴 될 거고요. 두 번째 갈래 보면은 3이랑 5옴이 직렬이니까 똑같이 8옴이 되겠죠. 근데 보니까 여기에서 또 병렬으로 만나요. 그러면 얘는 병렬해주면 8분의 1, 8분의 1 더해서 4분의 1이니까 역수치 해주면 4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전부 4옴이 되겠죠. 그리고 4옴에서 25옴, 이제 직렬 연결되죠. 24옴이랑 이제 세 번째 갈래랑 첫 번째, 두 번째 갈래랑 병렬 연결인 거 되니까 12옴이 두 개 병렬이죠. 24분의 1 더하기 12분의 1 해주면 8분의 1. 그러니까 8옴이 되겠네요, 전체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어렵다 싶으면은
천천히 하나씩 그려보면 됩니다. 자, B에서 시작을 할게요. B에서 세 갈래로 나뉘죠. 6옴, 2옴이 있고요. 그리고 3옴, 5옴이 있고요. 얘네 둘이 만나서 25옴이 있고요. 세 번째 갈래랑 12옴 해서 A. 자, 그러면 풀어보면은 여기 두 개 더하면 8옴이 되죠. 처음에서 구했던 8옴. 그리고 여기 더해주면 직렬이니까 8옴. 8옴이 되고요. 얘네 8이랑 8이랑 병렬이니까 4옴이 되고요. 그리고 4옴이랑 20옴이랑 직렬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24옴이 됩니다. 24옴이랑 12옴이랑 병렬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체 정은 8옴이 될 겁니다. 그러면 R, EQ, A-B는 8옴을 구했죠? 그러면 이제 저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40V 0V 40V고 전체가 8옴이니까 전류가 어떻게 되죠? 전류는 5A가 흐를 겁니다. 여기에서 5A가 이렇게 흐르겠죠? 잠시만요. AB를 거꾸로 썼나? 6-20번 40에서 어쨌든 이렇게 갈 때 전체 커런트가 5A일 거예요. 여기로 가는 암페어가 5A고 여기로 가는 암페어가 5A. 아니죠. 전류는 저항일 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니까 5A 이렇게 흐르죠. 그러면 요거 구했던 거 지우고 오케이 지우고 3이랑 5 여기에서 I를 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I가 갈 때 어지러운데요? 5A 이렇게 할 때 얘는 어떻게 구했더라? 그래 이 전체가 24옴이라고 했으니까 5A에서 전류 분배 법칙에 의해서 24 모든 저항분의 흐르는 저항을 뺀 나머지 저항을 다 더한 거에다가 5A를 더해주면은 3분의 5A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나가는 게 3분의 5A입니다. 다시 3분의 5A입니다. 근데 이제 위아래에 둘 다 8옴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5를 반반씩 가져가서 6분의 5A씩 흐르겠네요.
이 방향으로. 그런데 I랑 방향이 반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6분의 5A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얘는 REQ고요. 이게 마지막 문제인가요? 마지막 문제네요. REQ가 18ohm이래요. 그때 R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봅시다. 여기에서 세 갈래로 나뉘는데 첫 번째 갈래부터 보면은 8ohm이고요. 그리고 48ohm이 있는데 8ohm이고요. 이제 48ohm이 있는데 16ohm이랑 병렬이죠. 16ohm이랑 병렬이니까 48분의 1 더하기 16분의 1은 48분의 4니까 얘는 12ohm이 될 거고요. 8ohm이랑 더해주면은 20ohm이 되겠네요. 20ohm. 그리고 두 번째 갈래 보면은 R 있고요. 세 번째 갈래 보면은 24ohm이 있겠네요. 그러면 이거 세 개 병렬로 했을 때 10분의 1 플러스 24분의 1 플러스 R분의 1이 1의 역수가 이제 저항값이 될 거고요. 이쪽에 잠시만요. 이쪽에 저항값이 될 거고요. 이 60ohm 같은 경우에는 양옆에 단자가 양옆으로 노드가 똑같죠? 연결돼 있죠? 아무 저항도 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다시 이 색깔을 다르게 해볼게요. 60ohm의 양옆에 단자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 사이에 어떤 저항이나 전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둘의 전압은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류는 전압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65ohm은 그냥 무시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5ohm. 이제 이 세 개 갈래를 다 합한 저항과 10ohm이 직류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전체가 REQ겠네요. 요놈이 18ohm이니까 20분의 1 플러스 24분의 1 플러스 R분의 1이 8분의 1이 돼야 되죠? 요놈 계산을 해볼까요? 그러면 20분의 1 더하기 24분의 1을 먼저 해볼까요? 해봅시다. 그러면 120분의 6. 이거 어떻게 하냐면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5고 2 곱하기 2 곱하기 6이잖아요. 여기 2 곱하기 2랑 다 되니까 20에는 6을 곱해주고 24에는 5를 곱해주면은 최소 공배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120분의 5는 120분의 11이 되죠. 그러면 R분의 1 120분의 11 플러스 R분의 1은 8분의 1이죠. R분의 1은 8분의 1 더하기 120분의 11이니까 요놈은 240. 요것도 2의 3승이고 요건 뭐죠? 4 곱하기 3 30. 뭐야? 그러면 120 되네요. 120으로 해주면 어떻게 되죠? 내정지었어. 뭐지? 5가 40이니까
15 더하기 11 더하기인가요? 빼기죠. 빼기 11 빼기 11 해주면 120분의 4는 30분의 1. 따라서 R은 30옴이 됩니다. 한번 이것도 해볼까요? 그려서도 한번 해볼게요. A고 3개의 갈래로 나뉘고요. 처음에는 8옴이 있고 2개 갈래로 나뉘는데 하나는 16옴이고요. 하나는 48옴이죠. 그렇게 하고 하나는 두 번째 갈래에서 R이 있고요. R이 있고 48과 16이 나오는 것과 같이 나오고요. 여기는 24옴이 있고요. 여기도 같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여기 10옴이 있고요. 15옴이 있고 B 이렇게 한 거죠. 그쵸.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했었죠? 여기는 이 식에 의해서 12분의 1이니까 12옴이 되고요. 8옴이랑 더해주면은 여기는 20옴이 될 거고요. 여기는 R이고 여기는 24옴이니까 총 합친 거가 2분의 1 더하기 24분의 1 더하기 R분의 1의 역수죠. 그리고 이 역수한 전체랑 이 15옴이 직류니까 이 전체는 플러스 10이죠. 근데 문제에서 요놈을 주어졌으니까 요놈이 18옴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오른쪽에서 방금 전에 구했던 것과 동일하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